인질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자 시위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들의 가족과 친척들이 이스라엘 총리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인질들 사진과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면서 인질 석방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개탄했습니다. We decided that we can't keep silent anymore. We should be here in front of the house of the Prime Minister because we believe that it's within his reach to actually sign a deal that will bring the hostages back home. 105일 동안 간곡하게 호소해왔다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정부가 인질 구출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ut there's no price on our loved ones' lives. And we know he is not receiving these deals, he is not taking action. And in the meantime, hostages are killed, soldiers are killed. 그러나 총리 집 앞 시위대는 군인들에 의해 해산됐고 일부 지지자들은 텔아비브 한 고속도로 일부를 막고 정부 노력이 부족하다며 규탄했습니다. 인질 석방을 위해 휴전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게 이들 희망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가자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며 오는 2025년까지 전쟁을 지속할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전후 해법에 대해서도 팔레스타인 국가 건립을 반대하면서 이른바 이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미국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시위들이 인질을 데려오는 데 실패한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지정훈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엄청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의 미사일 공습으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마제흐 지역의 5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지역은 이란 혁명수비대 지도자들과 친이란 팔레스타인 파벌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UN 사무소와 각국 대사관도 밀집돼 있습니다. يعني حوالي الساعة 10:30 صوت 3 انفجارات متتابعين ورا بعضهم. هن استهدفوا هي البناية اللي جنبنا هون. 공습으로 건물 안에 있던 이란 군사 고문과 시리아군 여럿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사망자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부대인 쿠두스군의 정보부대 부사령관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بناء 4 طوابق سكني صار على الأرض بلحظة. السيارات تكسرت، الأبنية تكسرت، جريمة من أبشع أنواع الجرائم. 이란은 즉각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시온주의 정권의 범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스라엘을 처벌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란을 중심으로 한 저항의 축 세력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개입 수위가 높아지면서 충돌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중동에서 분쟁이 확산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주부입니다. 주말 독일의 경제금융도시 프랑크푸르트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3만 5천 명의 시민들은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 AfD를 규탄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를 내걸고 독일 내 이주민을 추방하려는 극우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겁니다. 반유대주의와 함께 히틀러와 나치 부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Es kann sein, dass wir uns zu wenig gekümmert haben. Und letztendlich, wenn man die Entwicklungen sieht, zumindest was man so hört in den Umfragen, dann ist das sehr erschreckend. Und hier bei den Mitbürgern muss das Bewusstsein geschaffen werden, dass was schief geht. 도르트문트와 함부르크 등 독일 전역에서 하루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일요일에도 베를린과 뮌헨, 쾰른에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시위대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Von Köln bis Dresden, von Tübingen bis Kiel, Hunderttausende gehen in diesen Tagen in Deutschland auf die Straße, um Gesicht zu zeigen für unsere Demokratie und gegen Rechtsextremismus. AfD는 독일 내 이주민 수백만 명을 추방하는 방안을 극단주의자들과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주민 추방은
당의 정책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독일인들은 경제난과 반이민 정서 속에 지지율이 20%대로 올라선 극우 정당의 급성장을 경계합니다. 최근 파시스트 경례가 등장했던 이탈리아에서는 전범 달력이 논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가 항복한 1943년 9월 8일을 강조한 달력을 육군이 발행한 겁니다. 유럽의 경제 침체 속에 무솔리니와 히틀러 추종 세력의 부상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일본 무인 탐사선 슬림의 엔진 상황과 고도, 위치 등을 다양한 수치로 표시한 화면입니다. 자정이 넘어 달 표면 상공에 도착한 슬림이 점점 고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20분쯤 지나 화면 왼쪽 상단 표시가 달 표면 착륙, 즉 문 랜딩 모드를 가리키는 주황색 MLM으로 바뀝니다. MLM というモードが着陸したという状態を表していますので、これで着陸したこと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2시간쯤 데이터를 분석한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착륙 성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미국과 옛소련 그리고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午前0時20分に小型月着陸実証機スリムが月面へ着陸した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슬림에 탑재돼 있던 2개의 소형 로봇도 착륙 직전 예정대로 분리됐습니다. 하지만 각종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장착된 태양광 패널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ただし太陽電池の発電ができていないという状況が今確認されております。 슬림에겐 여러 카메라를 활용해 달 구석구석을 촬영하고 달에 있는 광물의 종류와 성분을 분석해 지구로 보내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번 착륙에서 일본이 가장 공을 들여 시도한 것은 이른바 핀포인트 착륙. 최신 기술을 활용해 목표로 예정했던 장소에 오차 100m 이내로 착륙시키겠다는 겁니다. スリムではまだ世界で誰も実現したことがない 100m という高い正確さで狙ったところに降りるための技術の開発をしてきています。 탐사선을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착륙하게 하는 기술은 다른 우주 탐사에도 꼭 필요한 기술인데 그 성공 여부는 한 달 후쯤 발표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개 주인이 얼음 구덩이에 빠지자 구조대가 다급히 반려견을 부릅니다. 구명 밧줄을 개 목에 걸고 함께 구조에 나선 겁니다. 1m 가까이 쌓인 눈에 제설차도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합니다. Yeah, I've been out 3 days with no sleep. 폭설이 자동차는 물론 집까지 집어삼키면서 주민들이 집에 갇히는 경우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It's everywhere. People were blocked in. CBS 방송은 미국 전역에서 최근 일주일간 추위 관련 사망자가 83명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 눈길 교통사고, 저체온증 등으로 숨진 경우입니다. 테네시주 보건부는 날씨 관련 사망자가 19명이라고 밝혔고 4만 5천 명의 전기 공급이 끊긴 오레건에서는 16명이 추위로 숨졌습니다. We wanted to make sure that everybody was safe and the snow kept coming. 북동부 중서부 폭설에 이어 주말 미국 전역 혹한으로 수천만 명이 고통을 겪는 상황. 주말 동부 지역은 영하 30도 이하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온화한 플로리다 북부까지 한파 경보가 발효될 전망에서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에 환경미 화원이 거리를 구석구석 살핍니다. 수거할 종량제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두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도 줍습니다. 바깥에서 일하는 만큼 강추위가 오면 작업에만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이 많이 시려워요. 이게 보온 장갑을 끼워도요. 손이 많이 시렵고 그래서 핫팩으로 이렇게 좀 쉬었다가 그렇게 또 손을 좀 녹이고 난 다음에 또 일을 합니다. 추위에 오래 노출되면 저체온증 같은 한랭 질환에 걸릴 위험도 커집니다.
최근 5년 동안 산업 현장에서 한랭 질환에 걸린 근로자는 43명이었는데 대부분 한겨울인 12월과 1월 발생했습니다. 야외 작업을 하면 땀이 나면서 체온이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옷을 따뜻하게 갖춰 입었더라도 틈틈이 실내 공간에서 휴식하며 체온을 올려야 합니다. 마땅한 공간이 주변에 없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이동 노동자 쉼터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휴식 공간이 적재적소에 있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69군데에서 뭐 일단은 이동 노동자 쉼터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12군데 지자체랑 해가지고 이제 예산 지원을 해서 그 이동 쉼터를 극심한 한파가 닥쳤을 땐 야외 근로 시간을 줄이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한파에 취약한 건설 현장 등 야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한랭 질환 예방 수칙을 이행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가 여러 형태의 가구를 두루 만나 저출산 해법을 찾는 시리즈 간담회입니다. 무자녀 가구와 육아휴직자 가구, 한자녀 가구에 이어 이번에는 다자녀 가구를 만났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는 직장의 배려를 출산과 육아로 이어지는 주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아기 관련해서 아니면 아내 관련해서 뭔가 잠깐 시간을 비워야 될 때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좀 배려해 주신 주변 환경의 덕도 있었습니다. 그런 배려 속에서 이제 둘째를 갖게 됐고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직장에서 출산이나 육아휴직 여건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한국의 유급 출산 휴가는 12.9주로 포르투갈과 호주, 멕시코 다음으로 짧았고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무려 한 달 넘게 차이가 납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출생한 아이 100명당 48명으로 꼴찌인 일본 바로 다음입니다. 2013년부터 출산율이 꼴찌인 우리나라는 가족복지를 위한 공공지출도 크게 부족합니다. 국내 총생산의 1.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1%를 크게 밑도는 하위권입니다. 진짜 조금 올랐을 뿐인데 이런 혜택을 아무것도 못 받고 있으니 제 심정에서는 그래도 셋째부터는 다자녀인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신청이 필요 없는 자동 육아휴직과 휴직급여 상한 인상, 아동수당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관한 그런 정책 사업들이 저출산 대책에 꼬리표를 달고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것을 선택과 집중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예산안에 아이 그리고 가족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충분했냐? 사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원이 다른 대책을 주문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 정부는 조만간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지난 1년 늘봄학교 시범 운영에 대한 평가는 극단으로 갈립니다. 학부모들은 압도적인 만족도를 보이지만 교원들은 업무 부담과 민원이 늘어난 데다 교실과 특별실 등을 늘봄에 내주게 돼 정규 교육과정이 침해받는다며 불만입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교부금이 6조 원이나 감액돼 새해엔 인력과 공간이 확보될 거란 기대마저 깨지자 교원단체들은 아예 늘봄 전면 도입 중단을 요구하며 잇따라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와 아침 돌봄도 운영하고 정규 수업을 다시 운영해야만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강사나 봉사자가 결근을 하면 퇴근을 했다가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일주일째 천막농성과 함께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전교조도 학교장이 교사와 협의 없이 늘봄학교 운영을 신청하면 단체 협약 위반이며 교원에게 늘봄 업무를 떠넘길 경우 법적 투쟁을 불사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도 오는 27일 늘봄학교 저지를 목표로 다시 교사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교육계가 늘봄 전년 확대를 놓고 다시 들끓기 시작한 겁니다. 1인 시위와 집회를 포함해 시도교육청과 교육당국의 부당 업무 지시에 대한 고발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가 1년 전부터 약속했던 늘봄 행정전담센터는 2주 전에야 부산에 처음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과 경기 등 학교가 많은 곳은 교육청이 늘봄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난색이고 지자체와의 협력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 대책이자 핵심 국정과제라면서도 예산이나 인력 모두 확보하지 못한 교육부는 늘봄 전국 확대를 위한 세부 운영 방안 발표를 한 달 넘게 미루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당직 근무 중에 이른바 치맥을 하는 겁니다. 의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수술했던 겁니다. 술 냄새를 풍긴 의사들은 여지없이 환자들의 감시망에 걸렸습니다. 얼마 전 응급실에서 60대 환자의 얼굴을 꿰맨 전공의 A씨 역시 술 냄새가 난다는 환자의 신고로 음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잡아낸다고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음주 진료한 의사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법에 있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적용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게 전부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음주 진료로 적발된 9명에 대한 처분은 모두 1개월 자격정지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도덕적인 행위에 음주 규정을 신설하고 자격정지 처분도 3달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음주 진료를 근절하기 위해선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체 안전의 생명과 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격정지를 넘어서서 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같은 목소리에 힘입어 지금까지 음주 의료 행위 처벌을 담은 법안이 2차례 발의되기는 했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의사들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 징계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사회에서 뭔가 문제가 될 것만 같은 낌새가 있는 행동을 먼저 감시를 해서 그런 이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행위를 예방해야 된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의료계 자체 윤리기구를 예로 든 건데 개별 이익 집단에 징계권을 주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중고 가구가 매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의자는 더 갖다 놓기 어려울 정도로 빼곡합니다. 주로 문 닫는 가게에서 사와서 새로 문 여는 가게다 파는데 최근 개업하는 사람이 부쩍 뜸해졌기 때문입니다. 창업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줄어가지고 뭐 줄다기보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식업을 준비하는 창업인들의 필수 코스. 중고 주방용품 매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가게 밖에도 이렇게 많은 주방용품이 쌓여 있습니다. 창고는 이미 포화 상태라서 이제는 헐값이라도 고물상에 넘겨야 하는 수준입니다. 자영업자 비율은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긴 했지만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사하겠다 나서는 사람이 줄다 보니 안 그래도 손님 발길이 준 도심 상권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대 골목을 돌아다녀 봤더니 장사하는 곳보다 오히려 비어있는 상가가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세입자를 구한다는 쪽지도 어딜 가나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접는 것조차 힘에 붙여 정부 지원을 받은 사례도 급증했습니다. 모두 2만 건을 넘었는데 문 닫는 비용으로 500억 원 가까이 지원됐습니다. 그나마 버텨보는 상인들은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 탓에 하루를 걱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월세는 좀 원래 비싼데 인건비 나가고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적자. 이게 물가가 재료비가 오른 만큼 만두값도 조금 올랐어요. 경기 침체라는 혹독한 한파에 자영업자들은 그저 언제쯤 따뜻한 봄날이 올지 기다릴 뿐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복합 매장. 평일 낮인데도 화장품을 발라보고 고르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90%는 일본과 타이완 등 외국인 관광객. 이 매장은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며 영문 표기를 보완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모두 중저가 한국 화장품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韓国の化粧品は、安い上に、質がいいので、それを求めてくる日本人が多いと思います。我觉得这边的化妆品的还有保养品种类很多，然后选择性也很多。然后因为这边天气比较干燥，对我们干性肌肤的人来说，就是保湿的多样性可以选择很多这样子。 한국 화장품 수출은 특히 일본 시장에서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호응을 얻으며 지난해에는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고 이커머스 유통 환경에 최적화돼 있고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굉장히 잘 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될 수 있다. 최근에는 중저가를 넘어 일본의 고가 시장도 두드리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열린 화장품 시연회에는 사람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전문 연구팀을 꾸려 계속 개발하고 고품질의 상품을 출시한 덕분입니다.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고 있는데 예약이 100% 예약이 가득 차요. 그리고 강체가 나는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스타일들의 메이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본 고객들이 좀 한국 스타일의 어떤 메이크업 스타일을 좀 많이 좀 따라하고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내수 침체와 애국 소비로 쪼그라들며 상대적으로 더 부상하고 있는 일본 시장. 올해도 일본 등 세계 시장을 향한 한국 화장품, K-뷰티의 도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난 분명히 경고했어.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새해 첫 OTT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작품은 넷플릭스의 미스터리 스릴러물 선산입니다. 시간 강사 서하가 어느 날 미처 몰랐던 조상의 땅을 상속받게 되면서 핏줄로 얽힌 가족의 양면성을 조명합니다. 타고난 이야기꾼 연상호 감독이 10년 동안 구상한 작품으로 앞서 지옥과 정의에서 활약한 배우 김현주 등 연상호 사단이 다시 뭉쳤습니다. 10년 전부터 좀 이렇게 마음에 좀 품고 있었던 이야기고 한국인의 정서에서 나오는 어떤 스릴러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맥락 안에서 나온 작품인 것 같고 좀 기묘한 소재들이 결합이 되면서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들이 있는데 선산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아? 너 삼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어디까지나 선택은 너의 몫이다. 디즈니 플러스는 액션 장르 킬러들의 쇼핑몰을 선보입니다. 삼촌이 남긴 위험한 유산 때문에 킬러들의 표적이 된 10대 조카의 생존기로 무에타이와 레슬링, 드론 총격 등 각종 액션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배우 이동욱이 베일에 쌓인 킬러 진만을, 신예 김혜준이 위기를 맞은 조카 지안을 맡아 새로운 연기 변신에 도전합니다. 무술 감독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의견을 나눈 게 좀 실제 그 구현에서 그러니까 특히 외국 특수부에서 쓰는 그런 이제 액션 기술을 가지고 좀 해보자. 그게 뭐야? 내 블랙리스트. 가진 것에 만족 못하고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토종 OTT 티빙은 독창적인 설정의 코미디 LTNS를 내걸었습니다. 현실에 시달리며 권태기를 맞은 부부가 돈을 벌기 위해 불륜 남녀들을 쫓으면서 망가졌던 그들의 관계를 마주하는 드라마입니다. 정말 어느 작품과도 닮은 구석이 없는 그야말로 굉장히 처음 보는 이야기였고 독창적인 이 전개에 너무 강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콘텐츠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OTT 플랫폼은 올해도 해외 글로벌 시장을 조준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쏟아낼 전망입니다. YTN 차종훈입니다. 어둡고 험한 세상 더 밝게 빛나 이 말. 죽은 형 대신 장남 노릇을 한다며 의대에 입학했지만 우연히 듣게 된 오페라 아리아에 마음을 뺏깁니다. 하지만 조국의 현실은 암울하고 항일운동 모임 회원들은 총독부의 검열을 피하려다 이탈리아 오페라 공연을 계획합니다. 일제강점기 동양 최고의 테너로 호평받은 성악가 겸 오페라 개척자 이인선을 모델로 한 뮤지컬 일테노레입니다. 재공연 중심의 대형 뮤지컬들의 홍수 속에서 모처럼 중극장 규모의 창작 뮤지컬로 첫 선을 보이는 작품입니다. 제목이 말하듯 노래 잘하는 배우들이 중심에 섭니다. 초연임에도 뮤지컬 넘버들의 완성도가 높고 첫사랑, 엇갈린 운명, 항일 등으로 연결한 스토리 구성도 대중적인 취향에 부합한다는 평이 많습니다.
밴드에서 쫓겨난 기타리스트 듀이가 위장 취업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 밴드를 결성해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평균 나이 12.5세의 어린이 배우 17명이 학생들로 나와 100% 라이브로 신나게 연주하고 노래합니다. 록스피릿이 충만한 음악들은 뮤지컬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만들었습니다. 록 음악에 뿌리를 두었던 초기 작품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나 에비타 때의 음악성과도 견줄만합니다. 5년 만에 내한 공연으로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지휘자 야판 치베덴의 서울시향 음악감독 취임을 기념해 열리는 연주회입니다. 이틀간 장소를 바꿔 열리는데 연주곡은 말러의 교향곡 1번 거인과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로 동일합니다. 세계 클래식계가 주목하는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협연자로 나섭니다. YTN 김정희입니다.